결국은 공부라는 게 무엇이냐? 전에는 생각하는 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나를 말하자면 결국 같은 점, 다른 점 찾기다.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 찾기가 공부의 두 번째다. 라는 생각이지. 키포인트군요. 핵심이지. 이거 말하면 학원 원장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 그냥 말할까? 그래. 고고고!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직접 국어를 가르치신 노하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거 내가 말해줄 수 있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건 우리가 아이들하고 책 읽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서점도 많이 가고 도서관도 가고 뭐 이랬었잖아. 쉬는 시간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경험들을 많이 시켜준다고 생각했거든. 서점에 가서 애들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책들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읽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니까. 집에 가서 그걸 또 계속 읽고 주말에는 또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애들이 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 도서관도 마찬가지지.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한도에 맞춰서 다 빌려가지고 집에 와서 거기서 재밌는 것들도 서점에서 사왔던 책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한자를 가르쳤잖아. 급수 시험도 보고 등급도 따고 그랬었는데 조금씩 한자가 스며들게 만들려고 중요성을 계속 강의는 시키는 얘기는 했지. 신문 볼 때나 어떤 단어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 말이 80% 이상이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한자를 알아야만 도움이 많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영감이라는 단어도 있잖아. 영감하고 부르는 노인 양반 영감도 있고 또 검사를 말하는 영감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머리에 또 생각이 떠오른다는 그런 영감도 있잖아. 그런 게 다 한자로는 다르게 써있거든. 근데 글로 썼을 때는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읽어지거든. 그래서 한자 공부를 강조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는 독서량을 늘렸고 중학생이 되고서 본격적으로 더 많이 가르쳤는데 어땠나요? 중학교 때 결국은 한국문학이 교과서에 실리더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하면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교과서에 선정된 그 소설은 전문가들이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문학들 위주로 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읽고 나서는 그 등장인물이라든가 그 내용을 요약 지은 그리고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서로 얘기해보면서 긴 글을 읽고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설. 내가 매일매일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애들한테 세상에 돌아가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 근데 신문에가 그런 게 모두 모여있어. 그리고 시사적인 상식도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 사설이 전문가가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논설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장을 말하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사설을 좋은 거 있으면 잘라가지고 주말에 같이 읽으면서 내가 아는 배경 지식하에서 설명도 해주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계속 유도를 하는 방향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푹 빠지게끔 아이들과 함께 했다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네. 넓히는 거지. 본격적으로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수능 국어 공략법 쪽으로 가신 것 같네요. 그래 맞아.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하기가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작업은 중학교 때까지 해보고 고등학교 가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학교에서의 과제라든가 저녁에 와서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읽기가 쉽지 않거든. 한정된 시간에 어떤 거를 읽어나가는 게 좋을까? 결국은 그 수능에 나와 있는 영역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첫 번째가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나도 처음에 생소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화법과 작문 이런 거는 문법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긴 글을 읽고 매체별로 내용 파악하는 거라서 이게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을 잘하는 애는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긴 글을 빨리 읽는 능력이 있는 애들 있잖아. 첫째는 글을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고 둘째는 암기력이 좋다 보니까 각각 그렇게 선택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말씀이 맞네요. 아이들 성향별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뭐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한테 부모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다가 딱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맞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는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 정지용의 향수 김소월의 진달래 그랬잖아. 노래로 돼 있잖아. 맞아. 수업 시간에 자기 갑자기 음악을 틀어서 내가 깜짝 놀랐네. 저분이 왜 음악을 듣지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그랬더니 그게 수업의 한 부분이었군요. 수업의 일환이지. 시가 문율을 따라간다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시를 같이 감상을 해본 거지. 소설 이 고전문학 현대문학이 나눠지지만 고전문학은 암기할 양이 많아. 처음에 진입 장벽은 높지만 정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현대문학이 관건이지. 현대문학은 범위가 제한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글을 읽든지 간에 그걸 읽고 이해하고 내가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그리고 각각의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괜찮겠다. 비문학도 뭐 인문, 예술, 사회, 문화, 뭐 과학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학이나 이런 분야는 굉장히 어렵잖아. 나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과학 지문을 읽는데 어려운데 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도움을 받고, 사회 부분도 기본 개념들을 평소에 알려고 노력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합법과 작문 문법이 이제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부터 EBS 문법책을 가지고 쭉 해나갔어. 문법이란 게 한정이 돼 있어. 진입할 때 어렵지만 한번 해놓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영문법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아. 결국은 공부라는 게 무엇이냐? 전에는 생각하는 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나를 말하자면 결국 같은 점 다른 점 찾기다. 아, 같은 점 다른 점 찾기. 생소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건 이거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이거하고 이 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기억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되는 거지. 요새 면접에 서울대 면접 같은 것도 그런 것 같던데, 제시문 기반 면접이란 게 있나 봐. 관련된 지문을 줘. 그 지문을 보고 마치 비문학 독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답변을 작성하는 거예요. 문제들을 보니까 A와 B에 나와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몇 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결국은 내가 가르치는 공부하는 방법들이 시험에도 구현이 되는구나. 그걸 해야만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는다는 얘기잖아. 대학 공부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 찾기가 공부의 두 번째다. 라는 생각이지. 키포인트군요. 핵심이지. 학원에 가지 않고 애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국어를 위주로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같은 점 다른 점을 찾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각각의 디테일들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빠잉! 빠잉!